자,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이 시간에는 제19강의입니다. 교재 두 종류, 합격서 요약집과 준비기출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잘 적으셔야 돼요. 민법, 중개사법 잘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셔야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이 합격서 요약집과 기출 이 두 권이면 충분히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는 포기합니다. 100점 맞기 힘들어요. 한두 문제 포기하고 95점을 목표로 두 가지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실제에서 이제 한두 개 실수하면 90점 충분히 맞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처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거래정보 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보셨죠? 이제 개공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죠. 먼저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다음사에 해당할 때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합격서 85페이지입니다. 지금 순서를 약간 달리하고 있어요. 85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열 겁니다. 이제 절등치가 오토바이예요. 여러분 오토바이 지나갈 때 빠라바라바라밤 들어봤나요? 오토바이 지나갈 때 빠라바라바라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등소방향 결정망 다시 빠라바라바라밤 그듯이 부등소방향 결정망 마지막에 이업-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이 부예요.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 등록했다. 그 부정 앞에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2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 사무소가 아니에요. 한글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중 등록. 그래서 등이 이중 등록입니다. 3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존, 임원사원이 됐다. 즉 개공이 이중 소속했네요. 그러면 남 밑에 있으라고 절등치 등록 취소 시켜버립니다. 남 밑에 있으라고. 4번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에 5배를 초과해서 중개 보존을 고용했다. 몇 배예요? 5배. 이 잘 보세요. 이게 5입니다. 5. 보자가 뭐다? 5에 5, 5배. 초과경입니다.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다. 양도 앞에 항상 뭐가 나와요? 성명. 근데 이건 등록증이니까 상호도 들어가네요. 아무튼 양도되어 성명. 이게 양입니다. 양. 그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 못하게 하겠죠. 중개하던 도중에 결격이면 절등지 시킵니다. 정지예요. 정지가 두 개입니다. 첫째, 개공 자기가 업무정지가 영업정지 6개월 이하로 받죠. 업무정지 기간에 중개업하면 절등치. 두 번째, 자격정지 받은 소공을 하여금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하기 시키네요. 일하기 시킨 자 절등치. 정지가 두 개예요. 첫째, 개공 자기가 업무 정지 기간에 일하거나 두 번째,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일 시킨 자. 다음 8번,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 사망 이상.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2회 이상이지만 의미는 2회입니다.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게 삼진아웃제예요. 업무정지 3번 사유가 발생하면 세 번째는 아웃, 절등치. 그래서 2회 업무정지 처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나쁜 짓 해보냈죠? 이때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등치 해버립니다. 즉, 이때 업무정지만 받았어요. 1년 이내에 또 업무정지 받았다. 그럼 2번 업무정지 받았죠. 다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삼진아웃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등치 등록 취소 해버립니다. 이게 2업
다시업, 삼진아웃, 삼진아웃이에요. 삼진아웃. 그래서 이제 1회기 27에 나온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개업공인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절등치죠. 이제 이업다시를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업무 정리만 봐요. 1년 이내에 2회 업무 정리 받고 다시 업무 정리, 이건 정답이죠. 2업, 다시업, 삼진아웃, 삼진아웃. 니은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서 1회 업무 정지, 과태료 안 세요, 안 세. 업무 정지가 3번 나온 거 푸는 겁니다. 업무 정지 1번, 그리고 업무 정지. 삼진아웃 2번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절등치 아니다. 삼진아웃인데, 디귿.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과태료 안 세요. 일단 2회 업무정지,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3번이네요. 그럼 절등치에서 맞았습니다. 리을. 최근 1년 내에 3회 과태료 안 셉니다. 업무정지, 이 업무정지 3번 아니라 X. 그래서 정답은 여기 업무정지 3번 나왔죠? 그래서 디귿도 업무정지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삼진아웃을 이해하시고 업무정지 3번을 찾으면 그게 2업-어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개공은 이제 절등치가 오토바이, 등소배양 결정망, 마지막에 2업-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자, 86페이지 오시면, 86페이지. 자, 임등치는 무협지예요. 무협지 제목이 증지상투. 항상 뒤에 꾸단이 따라 나와요. 무협지 제목이 증지상투고,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입니다. 그 무협지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임. 출판사가 어디라고요? 매알 초판사임. 난 무협지는 막 날아다니죠. 슉슉 날아다녀요. 뭐 자전거 탈 필요 있나요? 그래서 손자전거 겸유할 필요 없다. 미겸유. 손전거 미겸유. 다음 이 무협지가 2년에 2회 이상 시장을 독점했고 마지막에 3억 가다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증의상투 꾸다를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죠. 증의 금지증서, 즉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다음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고 단체 구성해서 공동중개 제한. 이게 증지상투 꾸단. 다음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의 매매업, 알면서 협조, 초과수수, 판단을 그르치게. 그러니까 매알 출판, 금지행위. 그 다음 둘 이상 중개 사무소 등 경우요. 이중사무소, 임은 천막 그 밖에 이동여 임시 중개점을 설치. 사임은 항상 같이 나오죠. 이중사무소도 안 되고 천막 등 임시 시설물 설치도 안 됩니다. 이게 매알 출판사임. 다음 무협지는 날아다녀요. 손자증거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전속 중개 체결할 때 중개자문의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한 경우. 그래서 전 나오면 전속 중개에서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즉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다음 서로 다른 이상 둘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죠.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다음 휴업은 휴유유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근데 부대간 사이 없이 6개월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손전거 미겸휴. 다음 이 무협지가 2년에 2 이상 시장을 독점해서요. 개업공인사 조직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사가 그냥 독점규제법 몇 조 위반해서 몇 조에 따른 처분을 2년에 2 이상 받았다. 이건 우리 법이 아니라 정확히 안 물어봅니다. 그냥 독점규제법 2년에 2 이상 위반. 그래서 이 무협지가 시장을 2년에 2 이상 독점했다.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에 사업목과 다시 효과가 있는데, 자, 최근 1년 이내에 똑같고,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러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하면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게 3억과 다시 효과입니다. 경우수 무수합니다. 이때 업무정지 받았어요. 1년 이내에. 또 뭔가를 또 받았고 또 받았다. 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3개 받았죠. 이게 3억과. 아무튼 둘 중에 하나 3번 받았죠. 이게 3억과.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나 또는 과태료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경우수 무수합니다. 과태료도 둘 중에 하나 3번 받았죠. 이게 3억과죠. 그리고 다시 둘 중에 하나 하면 이때도 의무적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도 3억과 3번 받았죠. 그리고 다시 뭔가 하면 또 의무적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그럼 3번 받아서 3억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 3억과 다시 업과 들어가지만 아까 2업 다시업, 절등치에 2업 다시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업 다시업에서 이때는 더 세게 절등치로 해야겠죠. 그래서 3업과 다시업과에서 이렇게 2업 다시업이 겹치면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에서 제외하고 절등치로 가야겠죠. 절등치로. 당연히 더 세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등치는 무협죄예요. 제목이 증지상투 구단. 출판사가 메알 출판사에 무협죄 날아다니니까 손정과 미교묘. 이 무협죄가 시정을 2년에 2회 이상 독점했고 3억과 다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정지예요. 자, 업무정지 이렇게 열 겁니다. 자, 의무적 등록 취소 외웠잖아요. 그럼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죠. 그럼 등록 취소 안 해도 되네요. 안 할 때 그냥 부당하게 서운하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모든 임등치 사유가 업무정지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옵니다. 우리 임을 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해요. 그러니까 임을 배신하고 임을 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아주 독한 놈이죠. 독한 놈, 독한 인, 독한 사람, 독한 인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다시 임을 등치고 임의 명령 위반한 독한 놈, 독인은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에 1년 이내 2억과 다시 과가 있습니다. 자, 의무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있죠? 하지 않을 때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 37조 이제 행정처분을 하기서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했습니다. 다음 4호가 이제 개공인 조직원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개공회사가 독점규제법 여기 한 번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 2회 이상 위반은 임등치, 독점규제법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 다음 인장 등록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게 임등치고 이 명령을 위반한 독한 놈, 독인은 그 다음 이제 자, 개공이 결격이면 절등치인데 개공이 아니라 고용인이 결격이면 이것은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 또는 중개보조 등 경우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는 업무정지 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공보조인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격이라고 업무정지하면 가호가니까 그 사유를 2개월 안에 해소한 때는 업무정지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총통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예요. 그래서 정보망의 중개대상자는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그런 경우 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되면 빨리 통보하라 그랬죠. 거래가 완성되면
통보해서 그 정보 사이트에서 내려야 되죠. 근데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결정통을 난리 이제 서서서 자 8호가 존속중개약 서에 의하지 않고 존속중개책을 하거나 존속중개약 서 3년 보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속중개에서 정보공개 위반은 아까 뭐였죠? 손정거 그 전은 거기는 정보공개 위반은 임등치입니다. 여기는 서예요. 서. 다음에 여기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 안 했다. 확인설명서 서명단 안 했어요. 다 서입니다. 이게 서가 9번 10번 묶어서 9번 10번 확인설명서 서. 다음에 11, 12 묶으셔가지고 이건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 보존 안 하거나 거래계약서 서명날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존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난리 서 이건 확인설명서죠. 확인설명서 주의하실 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확인설명서가 업무정지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그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하고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 안 하면 설 500만 원 과태료, 설명서가 업무정지입니다.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위반하면 업무정지 당할 수 있다. 다시 업무정지는 임등치고 임의명령 위반한 독한 놈, 독이는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에 이역과 다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가 임등치고 임의명령 위반한 독한 놈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입니다. 아무튼 이게 한두 번만에 안 해주죠. 계속 반복해 오시면 시험 볼 때는 다 기억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또 준비 기출할 때 계속 반복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암기상 따로 올려드렸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다 기억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암기법이 없어요. 그 다음 업시삼이라는 게 있어요. 업시삼. 여러분 개공들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없이 살아요. 못 산다. 개업공지사는 잘 산 게 아니고 없이 살아. 못 삽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뭐 인장위반 했대요. 여기 인장위반. 근데 3년간 안 들켰어요. 3년 후에 적발당하면 3년 전 이 시효가 완성해서 3년 전 사유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3년이에요. 다시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3년이다. 다른 건 없어요. 자격 취소 사유 3년 후에 처분 당해요. 등록 취소 사유 3년 후에 처분 당합니다. 뭐만 안 당해요? 업무정지만. 그러니까 개공은 없이 3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87페이지 사유에 오셨습니다. 넘기시면 88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3번 업무정지 처분 시효제도 그게 3년이에요. 3년. 없이 3 써놓으세요. 없이 3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3년. 없이 3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에서 행정처분 후 조치가 있죠. 자,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때는 자격증과 똑같이 취소라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 반납합니다. 다음 양가로 5번 행정처분 효과가 있습니까? 1번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사유죠. 등처스 3년 결격이죠. 그 다음 2번 업무정지 효과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죠. 그때 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유를 다 외워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엄청 어려운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요? 이건 꼭 정리하셔야 돼요.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워요. 자, 폐업종 개공지 승계인데 이제 개업공인사 가로 열고 법인 대표자 포함해서 얘들이 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했죠? 그럼 등록 효력이 소멸됐죠.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합니다. 그때는 폐업 신고 전 개공 가로 열고 대표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중개업하다가 폐업 신고했죠? 다시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 그 전 자기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이제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이 있는데 반가로 1번은 행정처분 효과 승계란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그 효과가 승계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고 폐업한 겁니다. 그리고 재등록. 반가로 2번은 위반 행위가 승계됐다. 그럼 위반은 했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한 다음에 재등록입니다. 다시 행정처분 효과니까 행정처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을 받고 폐업한 거예요. 여기 위반 행위가 승계되죠. 그럼 잘못 위반을 했지만 행정처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입니다. 이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먼저 반가로 1번 행정처분 받고 폐업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1년 이내에 절등치는 2업 다시업, 임대치는 3업과 다시업과 업무정지는 2업과 다시 과가 있었거든요. 다 1년 이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정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반가로 1번 규정이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중에 세 개가 공통이니까 이 중에 대표적으로 2업 다시업으로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업 다시업. 자, 이때 업무정지 받았어요. 또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 당하죠. 지금 2번 받았으니까 또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삼진아웃이라 절등치 당하니까 절등치 당할까봐 무서워서 자진 폐업해버렸습니다. 행정처분 2번 받고 폐업했죠? 그리고 재등록해봐요. 자, 그럼 재등록하면 자, 이 폐업일 X 각각 처분일부터 1년 이내 각각 처분일부터 1년 이내는 이 전과가 다 승계돼요. 그래서 2업 달고 태어납니다. 주의할 게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이게 다 1년 다 처분이죠? 처분. 그러니까 각각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인가 이 처분일부터 1년 이내를 보는 겁니다. 만약 이때 처분 받았어요. 1년 지나면 승계 안 돼요. 이게 다 1년이라 1년 이내에 폐업일 X. 그럼 이때 2업을 달고 태어나요. 그럼 또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2업 다시업에서 삼진아웃 절등치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규정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폐업일 X 각각 처분일 그리고 1년 이가 1년이라 1년입니다. 그럼 이거 OX 뭘까요? 폐업 신고 전 개공인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받았다 행했다 행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러면 처분일부터 1년이죠. XX 했으니까 한날 했죠. 했으니까 한날 처분일부터 1년이고 폐업일이 아닙니다. 이제 반가로 2번 위반행위 승계란 위반행위 잘못을 했지만 행정처분 받았다면 어렵죠. 안 받고 폐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중소속해서요. 이거 절등치 사유죠. 부등소보양 결정만 절등치 사유지만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고 있다가 들켰습니다. 들킨지 어떻게 할까요? 집에 청문고지서 날라와 있다고요. 들켰네. 그러니까 폐업을 했죠. 그래서 이 절등치인데 절등치 안 받고 폐업했죠.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했죠. 그리고 한 2년 후에 슬그머니 재등록해 봅니다. 그러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사에게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이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 전에 했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우리가 등처스 기억납니까? 결격기간? 등처스
3년이 결격이죠. 등처스. 근데 3년 결격이란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진해서 2년 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처스에서 그 기간을 빼줍니다. 그러면 3년에서 2년을 빼면 1년이죠. 앞으로 몇 년 결격? 1년 결격. 그럼 총 3년 일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1년 패배했다면 3년에서 1년 빼면 앞으로 2년 결격이에요. 근데 3년 패배했다면 3년. 3 빼기 3은 0이라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88페이지 하단에 반괄호 2번이 있죠? 위반행위 승계. 그럼 동그라미를 원칙.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할 때 폐업 기간과 그 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이번 예외 이게 기억.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폐업 전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등록 결격 사유 공부했잖아요. 거기 잠깐 좀 봐보겠습니다. 등록 결격 사유 우리가 다 외웠어요. 자, 21페이지 와보세요. 합격서 21페이지. 합격서 21페이지 오세요. 오셨나요? 그럼 중간쯤에 양괄호 11번 있어요. 그게 네 줄에 보이죠? 그게 여기 등처스. 그럼 11번 보세요. 자, 38조 1항 2호 4호 내지 8호 동조 2항 2호 내지 10호에 해당한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자, 굴궁시 암기법 보이죠?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제 3년 가로 열고, 이제 가로 열고. 자, 40조 3항 여기에요. 40조 3항 여기. 40조 3항. 40조 3항 규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말이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년 동그라미 쳐요. 3년에서 통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 동그라미. 이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이 결격이에요. 그래서 2년 패배했으면 302에서 1년 결격. 1년 패배했으면 302일에서 2년 결격이란 말입니다. 그 괄호 의미를 이제 보신 거예요. 괄호. 예전에 괄호 안 보셨죠? 괄호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근데 3 빼기 3은 0이니까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하지 않는다죠? 다시 88페이지 오세요. 8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기억. 3년 초과하면 폐업 전 사유로 등록 취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만약에 이때 인장 등록 위반에서 인장 위반. 그럼 이건 업무정지거든요. 근데 업무정지 안 받고 폐업했습니다. 업무정지 안 받고 폐업.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 폐업기간이 몇 년이죠? 1년.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폐업 전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없다죠? 그래서 등록 취소는 3년, 업무정지 1년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행정체제 처분효과 승계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그럼 기억해서 폐업신고 전에 개공에게 한 업무정지, 그럼 처분했죠? 이것은 행정처분 받고 폐업이에요. 했으니까 한 업무정지 처분효과는 그럼 처분이 1년, 처분일 맞았고 1년이죠. 1년간 승계된다. 니은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에게 대해서 폐업신고 전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위반행위 사유로 행정처분 할 수 없다 맞았죠. 업무정지는 1년 초과면 할 수 없다. 이건 안 받고 폐업. 이거 폐업신고 전에 개공에게 한 행정처분 했다. 여기서 했다.
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럼 처분일부터 1년, 처분일 맞았고 1년 10개월 맞았죠. 1년 이내니까. 그럼 승계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리을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제도는 계획에 폐업 신고 전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3년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기업 디귿은 행정처분 했죠? 그래서 행정처분 받고 폐업. 그럼 처분일 1년. 니은 디귿은, 니은 리을은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 그럼 재등록 계획에 행정처분 할 수 있어요. 근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기억 빼고 4번이 정답이죠. 상당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두 번 봐서 안 풀립니다. 아까 여기 88페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동영상 돌려듣고 반복해 들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5번은 봐야 풀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정리해야 됩니다. 중개사법은 90점 맞아야 되죠. 90점. 자, 행정처분 다시 정리합니다. 장기법을 외웠는데 그래서 같은 글자는 뜻이 다 똑같아요. 이 부는 다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 부정하게 자격취득, 부정하게 등록받은 경우 뜻이 다 똑같고 부정 앞에는 항상 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망은 다 사망해산, 여기 망은 사망해산, 양은 다 양도돼요. 양은 자격증 양도돼요. 양은 등록증 양도돼요. 정은 다 정지예요. 정지. 자격정지 기간에 일하거나 이중소속 자격취소.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에 일하면 절등치. 또 자격정지 받은 소공한테 일시키면 절등치. 그러니까 다 암기법이 말이 되면서 같은 단어는 뜻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중소속, 소공이면 자격정지, 개공이 이중소속, 절등치. 다 똑같아요, 이게. 다음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거짓기지, 이중계약서.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이 하면 임등치, 임등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매할초판, 증의상투 꾸단, 금지하면 개공은 임등치, 소공이 금지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뜻이 다 똑같아요. 암기법이 퍼펙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시험, 여러분들 시험지 봤잖아요. 시험지 이걸 싹 쓰시고 푸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이게 형벌까지 하면 토탈 8문제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이건 반복해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2차는 전략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형벌까지 8문제까지 나온다 그랬죠. 공법에서 주택법, 건축법 포기해도 돼요. 그럼 주택법, 건축법 각각 7문제씩 14문제 나와요. 공부해도 절반 맞히기 힘들죠. 공부 열심히 해도 200페이지 읽어도 7문제 맞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랑 행정형벌 외우면 8문제. 그래서 이게 이 점수가 주택법, 건축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걸 100번 써보겠네요. 100번. 꼭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